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약간 빠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대면 협상, 텀 형식이 연기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유가를 약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풍력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약간 오른 정도, 거의 제자리여서 특별하게 어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가지고 주초에 큰 등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국 보면 이제 오른 나라들도 있긴 하거든요. 오른 나라들도 있는데 보통 유럽 증시 볼 때 메인으로 보는 게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나라들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열렸다면 약간 빠졌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되겠죠. 뭐 주요 뉴스들을 보면 우선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관련된 회담이 연기됐다. 그래서 뭐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근데 이게 뭐 충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굉장히 세게 공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근데 이스라엘 주장은 이제 자기네들 건드렸다 이거 이유인데 어쨌든 이 이유로 회담이 연기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트럼프는 뭐 절박한 건 이란이기 때문에 60일 동안 우리는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를 가져가진 못할 거다.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도 미국이 자기네들 처한 입장 때문에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 준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기된 거는 며칠 내에 회의가 개최되도록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성사가 되면 회담을 열 거라고 하는데 저 필요한 조건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국의 중재로 양측 다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지켜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양쪽에서 또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한동안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다시 조금 줄어드는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란 쪽에서는 향후에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나중에 어쨌든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제 국제법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제 생각을 해서 저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저걸 아마 재건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를 받아내기 위한 이제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전체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낙관적인.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5월까지 이제 S&P 500 지수가 연말에 7,612포인트 정도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걸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그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한 달 사이에 한 10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월가의 어떤 분위기는 이 재료에 의해서 아마 증시는 연말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전쟁 관련된 또 이번 협상 관련된 뉴스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세력과의 충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일단 휴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뭐 이상한 일 하나만 벌어지면 누가 돌 하나만 던지면 곧바로 크게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큰 어떤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 자체는 트럼프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되게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이번 이제 이란과의 어떤 14가지 어떤 협상안을 보면. 근데 그거를 해놓고도 이번에 대면 협상이 안 돼? 그러면은 트럼프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트럼프에게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트럼프에게 오히려 더 타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였는데 이렇게 수시로 막 이렇게 회담이 연기되고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좀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쪽에서도 어 조만간 빠르게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쪽에서도 가능한
빨리 이제 협상단이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길게 시간이 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빠르면 이제 돌아오는 주에 어떤 형태가 됐든 대면 협상이 좀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위기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자금 동향을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미국 물론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383억 달러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유럽도 들어오고 아시아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자금의 전체적으로 550억 달러 중에서 21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 40% 이상이 기술업종 쪽으로. 근데 기술업종에 들어온 자금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건 기술업종. 요거 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신흥시장 쪽은 자금이 8주 연속 나갔어요. 근데 아마 이게 돌아오는 주의 집계는 아마 유입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데이터가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중반,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아시아 국가 매수하는 나라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흥시장 쪽은 다음 주 데이터는 아마 9주 만에 순매수, 순유입, 뭐 이런 데이터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아직까지는 8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WTI는 80달러 밑에. 이제 브렌트유는 이제 살짝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아래에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도 가급적이면 75달러 밑에 그쪽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면 이제 이머징 시장의 이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끄는 게 반도체 업종 지수가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동성 끝에 결국에는 오르고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6월에 보면 6월 들어서 거의 매일 1% 이상의 등락. 그러니까 보시면 6월에 하루도 0.9% 이런 등락이 없었어요. 예, 전부 다 1% 이상의 등락이 나오고 있고 거래일의 절반이 5%가 넘게 오르거나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 6월에 11.8%, 3분의 2 정도 지나가는데 거의 12% 정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올라갔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6월 5일에 10%가 빠진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고, 2분기에만 누적으로, 2분기는 이제 4, 5, 6월 세 달 동안이죠. 세 달 동안에만 거의 9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이제 4월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몇 번의 어떤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표를 누가 찍어내느냐, 그리고 그 수표를 누가 받아가느냐. 그래서 수표의 발행자, 수표의 수령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어떤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거는 이제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하게 돈 이제 투자를 하는 AI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들의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반도체가 가져가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는 쪽의 주가는 시원찮고 돈을 수령하는 곳의 주가는 강하게 이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당장은 뭐 한동안은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일부는 아마 그쪽이 투자한 만큼 이제 돈을 뽑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다 그렇게 수혜를 받을 건 아닐 것 같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는 98%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 주가가 뭐 지수가 갑자기 5% 넘게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빠진 거라면 빠르게 복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주가가 위로 너무 튀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실적 대비 가파르게 올라간 거라서 오른 거라서 그거는 또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꾸준하게 수렴해 가는 건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다 AI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기업들의 실적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 뭐 이렇게 비싸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아무래도 뭐 오늘 MSCI 한국지수는 휴장이었고 야간 선물 정도 보면 되는데 뭐 거의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이제 제자리여서 우리 증시가 뭐 딱히 이렇게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대면 협상 일정이 나오는지 근데 이게 만약에 협상이 사실은 지금 대면 협상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서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60일간의 양측의 충돌은 없는 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부담을 갖게 되냐면 그 60일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휴전 기간이 아니라 그동안에 합의하지 못했던 거를 빨리 하자. 2달 동안에 뭐 핵은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돈 우리 물건 사놓고 왜 외상값 안 줘?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외상값 못 받게 막는 건데 막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니들이 하는 거 봐서 줄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마냥 끄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너무 매수가 집중돼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난주 보면 미국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또 하나 강한 종목이 뭐였냐? 캐터필러였어요. 그러니까 재건. 예, 그러니까 재건 관련된 이슈도 되고, 캐터필러는 재건 플러스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데도 또 수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올랐는데 어쨌든 반도체와 그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업종으로 분산이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6월에 코스피가 7% 올랐는데 코스닥은 1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은 강세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세장이 아니라 반도체 강세다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 7%에 코스닥이 한 2% 올라갔으면 강세장으로 봐도 되는데 다양한 종목이 올랐고 주도주가 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건 빠지고 반도체만 올라간다라는 건 강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모처럼 이제 순매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게 되면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어떤 매수,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삼전익스, 삼성전기, 예, 여기에만 이제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분산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예,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때, 이건 어차피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이랑, 뭐, 그냥, 뭐, 데이터 보는 거보다는 그냥 제가 뭐 한 번씩 비 올 때 제가 노래 두 개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레인드롭스 키 폴링 온 마이 헤드라는 노래랑, 그다음에 이제 싱인 더 레인. 싱인 더 레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음악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음악도 역시 영화 음악이긴 하죠.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 싱인 더 레인이라는 거 자체도 영화 음악, 이 자체가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꼭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시라고, 싱인 더 레인의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라고,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저걸 어떻게 한 컷으로 갔을까? NG를 몇백 번을 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거, 소방호수로 비를 뿌려가면서 NG를 엄청나게 내면서 다시 처음부터 찍고, 다시 처음부터 찍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그래서 짐 캐리 배우가 그때 막 굉장히 고열에 열이 나는 막 그런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걸 한 컷으로 쭉 가고. 근데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연습하고 이제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헛되다가 이제 자꾸 에너지 쏟지 말고 주식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면 다들 이제 고수 될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이들 이거 보시면서 감동 받으시라고 이제 싱인 더 레인을 또 비토가 하니까 오늘의 이제 추천주가 아니라 이제 추천 음악으로 드렸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